안녕하세요. 이PT쌤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제가 인턴에서 정규직 사원까지 됐는데 그 과정을 조금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별건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부모님이 계시긴 한데 가정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를 많이 키워주셨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좀 잘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다 보니까 이런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뭐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할머니가 매일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이고 손자야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해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대학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학과 우리 할머니를 무릎이나 이런 어깨 아프다는데 조금 덜 아프게 내가 해드려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물리치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물리치료학과에 진학을 하고 1학년 때 막 공부를 하다가 막 해부학 공부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하니까 자퇴생활까지 하다가 결국은 안 했죠. 안 하고 겨우 1년 버티고 군대 갔다 오고 2년 갔다 오고 나니까 또 생각이 많이 바뀌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또 열심히 살아야겠지.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학교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학교 행사도 많이 참가하고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수님 따라서 봉사활동도 많이 가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 학생 때는 해외 봉사활동도 한번 나가고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장학 앰베서더 그 일기로도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단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학년 또 마치고 한 4학년 국가고시 칠 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4년제니까 그리고 제가 사정이 아주 여유롭지는 않았어서 4년 내내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그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천만 원을 마이너스 3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빚도 마이너스 3천인데 병원도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병원 가면 너무 제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국가고시도 준비하고 쳐서 임상에 나온다는데 개인병원에 그렇다고 개인병원이 나쁜 건 아니고 사람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꼭 대학병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어요. 아, 무조건 모르겠지만 대학병원은 무조건 입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뭐 좀 말하기는 길지만 이렇게 준비를 영어 공부도 하고 대외적인 학교에서 행사도 하고 활동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이제 국가고시를 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학병원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됐죠. 서류를 여러 군데 많이 적었어요. 대학병원 이름은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 군데 많이 적고 끝내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그때 당시 인턴을 딱 2명 뽑았거든요. 딱 1년 동안 인턴을 하는데 급여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한 100만 원 정도, 1년에 1200만 원을 못 벌었으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을 건데 조금 더 많이 높아졌을 건데 그런 월급을 받고 1년차 생활을 했죠. 인턴으로서 대학병원에 인턴 생활. 전기치료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환자도 워낙 많고 일도 많이 배워야 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친해지기도 해야 되고 여튼 부끄럽지 않게 제 자신에게 1년차는 열심히 했고 이제 한 2년차 인턴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운이 좀 따라줬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계속 하긴 했지만 해서 계약직을 하지 않을래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계약직도 또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열심히 또 병원 생활을 해서 계약직이 되었죠.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계약직이 되고 2년차 3년차까지 계약직을 조금 하게 됐는데 죄송해요. 3년차까지는 아니고 2년차 1년 동안 또 계약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1년차 때보다는 제가 2년차밖에 안 됐지만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2년차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 주위 선생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게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때까지 해온 게 있고 한데 그만둘 수는 없어서 계속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정신 또 이제 차리고 2년차쯤 말쯤 돼서 이제 또 다시 정규직도 또 뽑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계약직에서 정규직 넘어간 것도 타이밍이 약간 좋아서인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제가 인턴을 하고 계약직을 하고 정규직을 했던 병원에서 지금은 있지 않고 제가 이직을 한 번 했어요. 총 이때까지 제가 임상 8년 차인데 대학병원 8년 차인데 딱 이직은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한 번 했는데 전 병원에서 제가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정규직이 이렇게 됐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 넘어갈 때 그때도 마지막 2년차 말에는 조금 열심히 했죠. 근데 타이밍도 따랐던 건 타이밍도 약간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규직이 많아가지고 인턴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계약직 하다가 조금 TO라고 하죠. 그런 자리가 없어서 나가는 분도 많은데 그때는 TO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냥 버텼어요. 오래 버티면 장땡이라고 하잖아요. 장땡? 여튼 열심히 오래 한 곳에서 오래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정규직이 됐어요. 정규직이 됐다고 정규직 됐으니까 난 여기서 멈춰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직이라도 고민이 많겠죠. 계약직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저도 정규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죠.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내 남은 인생 30년, 40년 그 이상을 이런 생각도 해보고 월급도 이게 맞나? 나한테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많이 바꾸려고 시도도 했고 제가 바꾸려고 내부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부 시스템이. 여튼 그런 시도도 해서 안 됐다 해서 제가 또 다시 정규직이긴 하지만 한 3년차 때부터 다시 또 다른 병원에 정규직 점프라고 하죠. 일단 물리치료사 그쪽에서는 점프라고 하는데 그걸 노리려고 또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3년차 때 정규직이 되고 점프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진학 석사까지도 제가 진학을 했거든요.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벌써 2월에 졸업은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3년차 때쯤에도 대학원 진학도 같이 해서 공부를 계속 했어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꾸준하게 해서 이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생각에 진학도 하고 정규직도 되고 또 다른 정규직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 끝나고 또 공부를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일 끝나고 맨날 보통 한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마치고 물리치료사 몸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힘든데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힘들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하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마치고 하루에 한 2~3시간씩 영어 회화부터 시작해서 토익 공부도 하고 지금은 또 흐름이 달라서 다른 공부를 해야지 이직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또 다시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단은 스피킹 영어 스피킹도 열심히 해서 뭔가 남들과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준비하다 보니 지금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또 이직을 하게 되었죠. 임상 4년차 때 제가 이직을 했어요. 15년에. 벌써 이 병원에서도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직을 해서 이 병원을 오게 되었어요. 인턴 정규직까지 쉽진 않아요. 인턴 때도 그렇고 인턴 때는 아무래도 면접도 잘 봐야 되고 계약직으로 넘어갈 때도 면접을 보고 또 정규직 될 땐 당연히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깔끔한 인상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인상은 좋지는 않은데 깔끔하고 그렇진 않은데
그냥 잘 봐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일단은 인턴, 계약직, 정규직 하면서 면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볼 때는 일단 깔끔한 정장, 남자는 검은 넥타이에 검은 정장 피했으면 좋겠어. 특히 넥타이, 검은 넥타이는 안 돼요. 검은 정장은 가능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 기본입니다.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가 이력서 적잖아요. 이력서에 적은 내용도 자기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준비를 하셔서 자기소개는 필수고 지원도 필수.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왔죠. 그래서 인턴 통과하고 계약직도 비슷한 면접이었고, 정규직도, 정규직은 전병원에서의 정규직은 자동 전환이 되어서 제가 타이밍도 좀 잘 맞고 해서 되었는 것 같고, 지금에 있는 정규직 자리는 조금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솔직히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게 팩트죠. 사람 대학병원의 정규직을 잘 뽑지 않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도 정규직 점프를 하기 위해서 지원 서류를 적었죠. 서류가 복잡해요. 성적부터 시작해서 전병원에서 수상 경력도 있으면 좋고, 그 4년 동안에 이직을 하기 전에 그 병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부터 수상 경력, 그리고 물리치료사로서 교육을 또 어떤 것도 들었는지, 또 영어 점수 있으면 또 영어 점수도 적어야 되고, 적을 게 엄청 많죠. 또 봉사활동도 있으면 적고, 뭐 기타 자격증도 있으면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영어랑 영어 스피킹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일단 이력서 적으면 자기소개서부터 성적, 취미, 특기 이런 거 적고, 그리고 그 팀에서 한 팀에서 협동이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조화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적으라는 내용도 있고, 그 병원의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그런 질문들도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적어서 면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서류를 통과해야지 면접을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취미나 특기 적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축구를 좋아한다, 노래 듣기를 좋아한다 이런 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 보기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면접을 갔을 때 경영진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질문을 오히려 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유발이 돼서 그런 취미나 특기를 적어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취미 이런 거 동영상 강의 보기 이런 식으로 조금 이목을 끌 수 했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적었던 것 같고, 제 생각과 진짜 똑같이 경영진 분들도 저한테 면접 때 질문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동영상 보는 거냐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고, 제가 아까 스피킹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병원이 솔직히 면접 순서를 말씀드리면 1차는 서류 면접, 서류를 통과해야 되고, 2차는 토론 면접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했던 토론 면접의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성, 찬성, 반성이 아니고 찬성, 반대의 입장에 서서 저희끼리, 지원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걸 2차 토론 면접을 했고요. 3차 면접, 인적성 검사를 받고, 인적성 검사 3차가 통과하면 마지막 4차 최종 경연진 면접이죠. 총 경영진 분들 한 6명에서 7분 정도 들어오세요. 병원장님, 부원장님, 총무팀장님, 저희 물리치료실 팀장님, 그리고 재활의학과 과장님, 네, 기타 등등 1명에서 2명, 2분 정도 더 들어오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면접을 오는데, 자기소개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입사하게 됐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저는 누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 제가 스피킹하고 영어 계속 연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공부도 하고. 저는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손을 들었죠. 어이가 없죠. 제가 손을 들고 자기소개, 누구누구님 자기소개 하세요. 저는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혹시 영어로 자기소개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처음엔 이렇게 그냥 웃으시면서 안 보시고 있던데, 제가 자기소개를 영어로 한 1분 정도 하고 하니까 또 보는 눈빛도 달라지고,
해서 좀 차별화를 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하니까 또 영어를 이렇게 제가 하니까 질문도 돌아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 말씀은 좀 안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갔긴 했지만 질문도 또 당연히 다시 하죠. 이렇게 영어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당연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면접도 제 페이스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게.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제가 정규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 최종 거의 합격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 건강상 문제 그것만 합격하면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끝내 결론은 꾸준하게 1년 노력하고 그만하고 2년 노력하고 그만하고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힘든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다 큰 성인이니까 그런 걸 좀 참고 견디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꾸준함. 저는 계속 그냥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겠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언젠간 기회는 오겠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기회가 오면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적은 월급이었지만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점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직에 대한 조금 여기보단 좋은 데로 가야지에 대한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했어요. 무조건 옮길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대학병원 정규직 적어봐야지 했는데 무조건 적어야 돼요. 안 적을 이유가 없어요. 아 저기는 내정자가 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이 병원 입사했을 때도 이게 팩트예요. 전 병원에서도 아 내 거기 아는데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지원자 내정자가 있대. 아 그러시냐고. 저는 그냥 지원했어요. 사람 일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대학병원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이제 자기만의 특색, 남들과 똑같지 않은 다른 점을 한번 살려가지고 도전하셨으면 누구나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준비된 치료사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규직이 된 게 타이밍도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실력만 있다고 정규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타이밍도 있고 그죠? 노력하고 타이밍도 좀 필요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물리치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장에서도 다른 직종에서도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제 생활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려드린 거고 여러분도 꼭 노력하셔가지고 정규직이 될 수가 있어요. 대학병원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열심히 같이 해보아요. 아시겠죠?